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원입니다. 8월 3주차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주차와 2주차 상당히 좀 난항을 겪으면서 경마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경마가 정상 궤도로 올라섰습니다. 모든 경마장이 혹서기 휴장을 마치고 정상 궤도로 올라서 있는데요. 저번 주에 입추가 지나고 나서부터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벽 조교를 하는 마필들도 컨디션을 좀 서서히 되찾는 모습을 보이는 마필들이 몇몇 두가 눈에 띄었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꼼꼼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8월 1주차, 2주차 다른 경마장들이 휴장을 하면서 좀 대목 아닌 대목이라고 사람들이 좀 말을 했었었는데, 워낙 이 기복 심한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가을이 되면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가을이 돌아오면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8월 3주차 경마 지금 현재까지 보여준 출마표로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경주는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경주가 상당히 좀 혼전도를 띠고 있는 편성이고, 나머지 경주에서는 좀 그래도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 보병 마필이 눈에 띄는 경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8월 3주차 경마부터는 1주차, 2주차와 조금은 다른 양상의 경마가 흘러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8월 20일이죠. 8월 20일 일요일에는 부산에서 5경주의 이세마 특별경주 2018년 내년도에 있을 이 이세마필들의 발걸음을 좀 찍어보는 그러한 경주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세마필들의 접전이다 보니까 불이접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들이 그 다음에 상건마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들은 좀 드물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8월 18일 8월 3주차 금요일 10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전달사항은 없겠고, 조선공 기수가 다시 기수협회에 들어갔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8일 금요일에는요, 4경주와 9경주, 4경주를 준메인 승부처, 9경주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로 정해봤으니까요. 9경주 메인 승부처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 아무래도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안쪽에 있는 4번 아토미지. 직전에 조선권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출발을 하면서 약간은 조금 부족한 발걸음, 라스트에 좀 부족한 발걸음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자, 그 부분은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을 했던 거죠.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마필, 이번에는 송경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마필 8번 블레스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지금 조선공 기수가 직전 경주도 기승을 했었고 이번 경주도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도 10번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경주도 8번이면은 그렇게 안쪽 게이트라고 할 수는 없는데, 8번 블레스유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정말 크게 늑발주를 했었죠. 그 늑발주를 한 이유는 발주 문이 열리자마자 이 스텝이 꼬이면서 거의 꼬꾸라지다시피 해서 다시 일어났다가 후미정계를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그 당시에 스타트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경주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 게이트는 조금 외곽으로 밀렸지만 전개 자체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8번 블레스유가 직전같이 그런 불상사만 없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자, 외곽에 있는 마필, 자, 11번 부산볼트는 지금 구전을 뛰는 동안 아직까지 보여준 발걸음은 없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거리를 대폭 줄여서 1000m 경주에 출전을 시켜놨더니
조금 올라오는 모습은 좀 보였습니다. 단거리 경주, 1000m 경주에서는 조금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복병 마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외곽에 있는 12번 골든에이지. 지금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조성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약간, 남양여걸이라는, 그 당시에 그 해당 경주에서는 좀 좋은 마필이었죠. 발걸음이. 그 마필을 만나면서 3마신의 착차로 입상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게이트는 외곽일지라도 전개 자체는 괜찮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 일단은 인기 마필 두 마리가 먼저 보입니다. 8번 블레스유와 4번 아토미지, 거기에 도전하는 외곽에 있는 11번 부산볼트와 12번 골든에이지까지, 자, 이 네 마리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제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8마리의 조촐한 편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경주에서는 3번 에이스 돌풍이라는 마필이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이했고, 조성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인기해나 배당판에서 중심을 좀 잡아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거리 경험은 없어요. 1300m로 훨씬 더 대폭 거리를 늘렸기 때문에 이 1300m에서의 발걸음은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부진 마필들의 편성에서 단독 선행을 간다는 거는 큰 메리트로 작용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마리 인기 마필이죠. 안쪽에 있는 1번 장안질주. 기본기는 그렇게 크게 돋보이는 마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안쪽 게이트 이점을 가지고 다른 상대 마필들보다는 한 걸음을 더 쓸 수 있는 편성을 좀 잘 만난 마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서 최적 전개가 가능한 1번 장안질주. 이번 경주는 지금 1주마방에서 두 마리를 꺼내놨는데, 2번 피치치와 5번 대오명가, 특히나 이 두 마필이 동반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발걸음을 좀 다지고 나서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5번 대오명가 같은 마필은 주행검사 때 분명히 싹수는 좀 보였습니다만은, 데뷔 전에 이 김동현 기수 특유의 스타일이죠. 외곽 감아돌기, 6열 외곽을 돌면서 아무런 정말 무의미한 경주를 좀 보여주었는데, 모래만 좀 피할 수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기본적인 발걸음은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주에 지금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전개가 지금 3번 에이스 돌풍이 혼자서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5번 대오명가의 최시대 기수가 조금만 초반에 서둘러준다고 그러면 모래를 피하는 외곽 선입 전개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저는 발걸음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마필이 바로 5번 대오명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다른 마필들도 많이 팔려줄 것 같은데, 저는 세 마리로 좀 압축을 해볼게요. 3번 에이스 돌풍, 1번 장안질주, 그리고 5번 대오명가, 이 세 마리로 압축을 하면서 이 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계속적으로 지금 조촐한 편성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8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흐름이 그렇게 좀 빠른 흐름은 아닙니다. 이번 3경주도 안쪽에 있는 2번 블랙파인, 그리고 외곽에 있는 8번 말리브눌러, 이 정도의 마필들이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 이 3경주의 특징이라고 보면 정말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마필들은 솔직히 이제 경마장에서 아직까지는 두 번, 세 번 뛴 마필들도 있어서 좀 검증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마필들은 이제 경마장에서 나갈 때도 된 것 같은데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 이런 경주를 모아서 만들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편성이 잘 만들어졌네요. 아무리 봐도 마필들의 발걸음을 가지고서는 이번 경주를 좀 평가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를 어떻게 좀 접근을 했냐면, 이 기승하는 기술의 기승수를 가지고 이번 경주를 좀 접근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내린 결론이 외곽에 있는 8번 말리브눌러의 기욤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안쪽에 있는 2번 블랙파인과 이 8번 말리브룰러가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기욤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8번 말리부를러는 저는 이번 경주에서 좀 충마로 인정을 좀 하고 싶고, 앞선 전개할 수 있는 2번 블랙파인도 좀 괜찮아 보이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3번 뉴 해피데이도 계속적으로 끝걸음은 좀 보여주고 있는 마필. 여기 지금 9마리의 마필 중에 경험이 제일 많은 마필입니다. 14번을 뛰었던 3번 뉴해피데이, 지금 김태균 기수가 기승을 좀 하고 있는데 2주 만에 출전을 했어요. 편성은 좀 잘 만난 마필이고, 6번 아리아, 김정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마필의 발걸음은 여기서 워낙 다 비등비등하니까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대한 마필로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나, 이 정도로 생각을 좀 해보고, 이번 3경주는 말씀을 드렸듯이 마필들의 발걸음으로는 절대 평가가 좀 되지 않겠다 싶어서 기승하는 기수로 8번 말리부를러의 기욤배 기수, 안쪽에 있는 2번 블랙파인의 최시대 기수, 그리고 3번 뉴에피데이의 김태경 기수, 이 2번, 3번, 8번 이 세 마리의 마필로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준메인 승부처, 지금 5시에 발주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4경주 국내산 5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안쪽에 직전에 선행 가서 버티기를 성공했던 4번 로열 켈리가 부담 중량이 좀 올라서 다시 한번 인기도를 만들어줄 것 같고요. 그리고 6번 메탈리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정상주기 출전으로 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서 인기 마필이 될 것 같고, 안쪽에 있는 마필들도 8번 외곽에 8번 봉글봉글도 모래만 피하는 전개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도를 만들어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경주에 말씀드렸던 이 세 마필의 인기 마필 중에서 좀 더 강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한 마리를 아예 삭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인기 마필 한 마리를 삭제를 해보겠고, 복병 마필의 발걸음이 워낙 좋아졌고, 또 예상지 종합 인기도에서 점도 찍히지 않은 종합지 백판 마필이라 그러죠. 그 마필의 발걸음도 좀 좋아진 편성이기 때문에, 자, 복병 마필을 축으로 인기 마필을 한 마리를 삭제를 하겠고, 복대 복으로 만약에 복병 마필과 복병 마필이 들어온다면 좀 고배당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주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경주로 이번 4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추천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말씀을 미리 드렸듯이 인기 마필 한 마리를 과감하게 쳐내겠습니다. 얘는 이번 편성에서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쳐내겠고, 복병 마필을 축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마번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준메인 승부처 5시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주찬원이 평일 분석글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경주인데, 한 마리만 빠지고 모두 다 출전을 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기 마필 2마리로 먼저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죠. 6번 배다리아니, 그리고 3번 타이거 슬램, 이 2마리로 먼저 좀 압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6번 배다리아니 같은 경우는 사전, 이전 입착 2회 복승률 100%를 자랑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2016년부터 22조 마방에서 좀 망아지들의 수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그래도 좀 굵직굵직한 말들을 한 마리씩 뽑아내고 있는데, 이 2017년도에도 이 패턴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 말까지만 좀 어느 정도의 성적을 좀 유지를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2018년도에서는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그거야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6번 배다리아니, 지금 여기에서는 선행을 갈 수도 있는 편성이죠. 선행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외곽 선입 전개로 간다고 그러면 충분히 단거리에선 좋은 발걸음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 아직까지 모래 적응력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모래를 한 번도 맞아보지는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모래 맞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래를 구태여 맞을 필요가 없는 편성을 만났고,
단거리 1000m 경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3번 타이거 슬램. 지금 계속적으로 한 걸음이 부족한 결정력 부족의 단점을 좀 노출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배달이 아니하고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는 게 지금까지 계속 혼합 4등급 경주에 출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이 배달이 아니보다는 조금 강편성에서 뛰었다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외곽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이 3번 타이거 슬램. 타이거 슬램은 이번 경주에서 좀 인정을 해줘야 되겠고, 한 마리를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대부전을 치르는 신마 다음 주에 출전을 하려고 한 주 미룬 것 같은데 5번 반지의 장미는 출전을 했습니다. 5번 반지의 장미 지금 공백기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공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검사 때 여력이 있는 발걸음 충분히 보여주었고 아무래도 기본기가 좀 있죠. 경남 신분배 대상경주까지 출전을 갔다 왔을 만큼 좀 좋은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5번 반지의 장미. 여기에서 좀 눈에 띄는 보병마필이 한 마리 있는데 안쪽에 있는 1번 여왕의 탄상이 되겠습니다. 기본기가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조교 때 좀 눈에 띄는 좀 탄력적인 발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변화된 발걸음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안쪽에서 빠른 스타트를 가지고 선입전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1번, 3번, 6번 이 세 마리의 마필이 악선 전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크게 밀릴 건 없을 것 같다. 스타트에서도 밀리지는 않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조교 때 컨디션도 확연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복병 마필의 가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여왕의 탄생을 이번 경주 복병 마필로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뭐 크게 어떻게 볼 수 있는 편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고 그러면 6번 터프컨트리가 지금 여기에서 선입전개를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리 경험도 가지고 있고 발걸음 면에서도 다른 마필들에게 밀리지 않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6번 터프컨트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5번 화이트캣을 직전 경주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도 좀 좋은 발걸음을 보였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가 워낙 좀 배당이 터지면서 이렇게 흐름이 결대로 흘러간 그런 편성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발걸음은 여기에서 뺄 수가 없겠다. 5번 화이트 캐설이 승급전이지만은 인정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4번 슈퍼매치는 지금 직전 경주 5개월의 공백을 깨고 복귀전을 치렀는데 자, 복귀전에서는 이 화이트 캐설과 같이 뛰면서 반마신 정도의 차이 좀 지면서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정상주기 출전 지금 빠르게 5주 만에 출전을 했는데 자, 정상주기로 돌아온 4번 슈퍼매치는 이번 경주 뺄 수가 없는 마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죠. 자, 원래대로 하면은 이 7번 5매가 이렇게 편성이 조촐한 편성에서 추진력을 좀 과시를 할 수가 있는 마필인데 아무래도 뭐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했고 지금 계속적으로 발걸음이 뚜렷하게 올라오지 않는 모습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7번 5매를 좀 강하게 볼 수도 있는 편성인데 기승하는 기수도 그렇고 좀 다른 마필들의 사이즈도 그렇고 한 걸음은 뒤로 물러서서 좀 봐야 되는 마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6경주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가 될 것 같아요. 6번 터프 컨트리, 5번 화이트캣을, 4번 슈퍼매치 이 세 마리가 장을 겨루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9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1900m 경주인데요. 자, 3등급 1900m 여기에서는 뚜렷하게 충마로 볼 수 있는 마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마필 인기마 3마리도 비등비등하게 발걸음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1번 화려한 남성이 딱 보면 일감으로 먼저 추천을 할 수가 있어야 될 마필이거든요. 추입으로 항상 올라오는 마필이고 조촐하게 8마리가 뛰는 편성의 안쪽 원게이트 모든 조건이 최상이죠. 거기다 기수도 임성실 기수가 기승을 했고 모든 조건은 1번 화려한 함성을 가리키고 있는데 워낙 이 기복이 좀 심한 발걸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2조 마방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죠.
무너졌기 때문에 예전에 좀 마필들이 쌩쌩할 때 좀 잘 했었어야 되는데 뭐 아끼다 똥됐다 뭐 이런 말이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주마방 아무래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마필들이 마방의 분위기를 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번 화려한 함성 분명히 편성을 딱 봤을 때 1번 화려한 함성을 놓고 승부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편성인데 좀 그런 게 어려워요. 마필들의 사이즈가 좀 상당히 지금 마방 자체의 분위기가 워낙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3번 핑크블레이드는 참 아리송한 마필입니다. 정말 크게 좋은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아닌데 계속적으로 운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오는 그런 발걸음. 뭐 직전 경주도 솔직히 이 디바인킹이라는 마필, 조선권 기수가 기승을 했던 디바인킹이라는 마필이 조선권 기수가 정상적으로만 기승을 해줬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핑크블레이드가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었죠. 인기 마필이 입상에 실패했다기보다는 안 들어오면서 이 3번 핑크블레이드가 들어왔던 그런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실바 기수가 아니고 기욤배 기수 다실바 기수보다는 기승술이 한 사이즈 위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기욤배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볼 수 있는 발판은 마련이 되어 있고요. 5번 삼정어게인도 직전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이 직전 경주는 인기 마필이었습니다만 좀 삭제를 했지요. 다실바 기수가 분명히 중간에서 마필을 오버페이스 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다 주었고 이번 경주는 하마식 기수 그리고 빠르게 2주 만에 출전을 했는데 이번 경주는 오버페이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마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번 무적 신화가 선하게 갈 거고요. 3번 핑크블레이드는 뭐 굳이 외곽 선입 전개를 할 필요가 없죠.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5번 삼중어게인은 4번 무적 신화 4번의 산마신 옆에서 외곽 선입 전개 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을 먼저 볼 수가 있겠다. 7번 오션라인이 같이 지난번에 뛰었어요. 핑크블레이드와 겨루면서 4번의 산마신 차로 3착을 틀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보였던 그 정도 발걸음이라고만 하면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3번 핑크블레이드, 5번 삼정어게인, 7번 오션라인 이 세 마리의 마필이 먼저 관심을 좀 끌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안쪽에 있는 1번 화려한 함성도 사이즈는 되는 마필인데 어떤 작전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는 상황이고 2번 강한 남자도 모래를 피하면 계속적으로 좀 괜찮은 편성을 좀 만나주면 한 번씩 띄워줄 만한데 이번 경주는 어떤 발걸음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복병 마필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인기마 3마리에 안쪽에 있는 1번 화려한 남성과 2번 강한 남자까지도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는데 현장에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경주로 생각이 됩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또 간만에 11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 좀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으니까 좀 꽉 찬 편성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번 경주 약간은 좀 혼전도를 가지고 있는 편성이죠. 외곽에 있는 11번 제키필라. 지금 직전 경주가 상당히 좀 5개월 만에 공백기를 가지고서 복귀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자 복귀전에서는 인기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발걸음이 별로 썩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게이트는 외곽 11번인데 안쪽에 뭐 3번 4번 정도만 상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스타트가 좋은 11번 제키필라는 이번 경주 선입전개를 할 수가 있는 편성을 만났다. 11번 제키필라가 이제 정상주기 출전으로 돌아오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로 생각이 되고요. 자 9번 서강대로도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인데 9번 서강대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믿어본 믿어줘 발걸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작전에 따라서 아니면은 포지션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 경주 성적이 들쑥날쑥 변화될 수 있는 마필로 조금 불안한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저는 지금 안쪽에 있는 5번 고대가 지금 요 근래 계속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는데 이번 훈련에서도
좋은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래만 피하면, 모래만 안 맞는다고 그러면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 이번 경주 말씀을 드렸듯이 3번 노던비카라든지 4번 천지개벽, 그리고 외곽에 11번 제키필라, 이 세 마리 정도의 마필만 피해서 자리를 잡는다고 그러면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 5번 고대가 되겠고요. 조교 때 발걸음은 6번 스타골드라든지 7번 거위의 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배당이 나온다고 그러면 6번이나 7번 스타골드, 거위의 꿈 이런 마필들에서 좀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조교 우승 마필로 좀 점 찍어 놓고 있는 마필인데, 자, 안쪽에 있는 마필들은 크게 영양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은 영양가가 없고, 외곽에 있는 정상주기 출전을 하고 있는 11번 제키필라, 그리고 9번 서강대로, 조교 상태 좋아진 6번 스타골드, 7번 거위의 꿈, 그리고 거기에 전개 2점만 따라주면 충분히 가능성을 보이는 5번 고대까지. 약간은 좀 혼전도를 보이고 있는 편성이긴 하지만 충분히 먹을만한 경주는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8경주. 현장에서 마번 정리는 좀 필요하겠지만 마필들의 컨디션을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보시고 다른 예상가 분들의 마번도 좀 참고를 하셔서 8경주 좀 적중을 이끌어내는 경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 조찬원이 말씀을 드렸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메인 승부처, 제가 지난주 메인 승부처도 자신이 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제 충마는 들어왔는데 한 마리 같이 충마하고 동반 입상한 마필을 제가 보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경주가 되었는데, 이번 경주 역시 조찬원이 노리고 있는 충마는 정말 확실하게 자신감을 좀 표출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는 그 마필, 그리고 이제까지 보였던 그 경주에서 보였던 복기를 토대로 분명히 잡아낼 수가 있는 마필이었습니다. 그 마필이 이번 경주 편성까지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하게 노릴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은요, 계속적으로 좋은 발걸음 보이고 있는 3번 담양태양이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줄 것 같고, 7번 느레랑, 9번 다르마도 지금 계속 1600m까지 경험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1400m로 거리가 줄어서 인기도를 만들어줄 것 같은데, 자, 이러한 마필들보다 더 좋은 발걸음이 숨겨져 있는 마필, 그런 마필을 조찬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전개까지 잘 나오는 상황이라면 굳이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모든 상황을 조합해 봤을 때 마방에서도 그랬고 기승하는 기수도 그렇고 승부를 아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상황을 조합해 봤을 때 강공은 필연이다. 자, 요즘에는 부산 경마에서 그걸 잘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이 승부가 걸렸느냐 승부가 없느냐, 이제 그게 요즘에 경마의, 부산 경마의 트렌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거를 경주 뛰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뭐 다이렉트로 통화해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데, 뭐 솔직히 다이렉트로 통화를 해서 물어본다 한들 돈이 오가는 사이가 아니면 뭐 사실대로 말을 해줄까요? 어차피 자기가 자기만이 알고 있는 정보라고 그러면 절대 뭐 어설프게 지인, 친해서 우리 동료였으니까 다 헛소리입니다. 정말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헛소리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가 돈을 1000만원 주고 샀으면 믿어도 되는 소스죠. 그게 아니면 뭐 내가 친해서 가르쳐주니까 까이는 거죠. 절대 그런 거는 현혹이 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네가 갈 수밖에 없겠구나, 분석력을 토대로 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을 좀 높일 수는 있겠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좀 뭐 어긋나는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번 경주 딱 맞아떨어지는 마필 한 마리가 있다. 그 마필을 놓고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기 마필 3마리는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마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복병 마필이라고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병 마필을 축으로
자, 이번 구경주 확실히 좀 갈 가능성이 높은 마필을 여러분들께 보병 마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 30분이네요. 8시 30분에 발주가 시작되는 구경주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상위 등급의 단거리 경주, 상당히 좀 어렵고 혼전도가 높은 경주죠. 예전 같으면 이렇게 좀 혼전도가 있는 편성이면은 좀 승부경주로 잡을 법도 한데, 요즘에는 승부경주 적중률도 좀 떨어지고 여러분들께 좀 민폐를 좀 많이 끼친 것 같아서 어려운 경주는 승부처를 안 하려고요. 어려운 경주는 저도 이 적중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경주에서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마필들의 상태를 보고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개가 어떻게 꼬일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번 단거리 2등급 1200m 경주 분명히 뭐 선행 마필들이 워낙 많아서 어느 말이 선행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2번 드롭 더 비트, 직전 경주보다 무려 5kg의 부담 중량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장에서는 인기 1위로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준 마필이지요. 선행을 갈 수 있을까? 4번 영토대왕과 6번 트리플라인도 스타트가 상당히 빠른 모습이라서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갈지도 불분명한 이러한 편성. 뭐 안쪽에 2번 드롭 더 비트, 3번 바람의 흔적, 4번 영토대왕, 6번 트리플 파티, 그리고 7번 카우보이 캡틴. 외곽에 있는 12번 글로리 알파도 지금 직전 경주 계속 장거리를 뛰다가 한번 잡아보고 수입을 좀 시도를 해봤는데 기본적인 스타트가 좀 되는 마필이죠. 물론 여기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마필은 아닙니다만 중간 이상은 섞여서 갈 수 있는 마필이고, 장거리를 뛰다가 이제 단거리로 내려온 12번 글로리 알파는 좀 복병 마필로 볼 수가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 말씀드렸던 마필들이 전부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솔직히 이번 드롭 더 비트가 선행을 못 갈 수도 있고, 선행을 만약에 못 간다고 그러면 이번 드롭 더 비트는 어떤 발걸음을 볼지 모른다. 좀 어려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 10경주 저도 좀 공부가 더 필요한 경주인 것 같습니다. 이번 10경주는요 제 예상평을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 다른 예상가분들의 마번도 좀 참고를 하셔서 적중을 좀 이끌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10경주는 좀 많은 집중력이 요구가 되는 그러한 편성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귀를 좀 많이 열어 놓으시고 눈을 좀 많이 돌리셔서 이번 10경주를 많은 정보와 함께 적중을 좀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마필들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마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부산의 10경주를 다 살펴봤습니다. 자, 10경주를 다 살펴봤는데 중간중간에서 제가 좀 과하게 공격적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도 좀 그런 말씀을 좀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자, 여하튼 뭐 중요한 거는 아니겠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고, 저 또한 역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화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10경주 다 살펴봤고요. 조찬호는 8월 20일 일요 방송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